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인생을 바꿔준 그림책 세 번째 이야기, 미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시다가 예쁜 토끼 캐릭터 본 적 있으시죠? 귀 쫑긋 세워져 있고 입은 X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캐릭터가 미피인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그림책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림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미피의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일단 토끼 아저씨가 있고요. 토끼 아줌마가 있어요. 이 둘은 빨간 지붕이 있는 하얀색 집에서 살고 있대요. 집 주변에는 예쁜 정원도 있대요. 토끼 아저씨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토끼 아줌마는 요리도 하고 요런 작은 집을 따뜻하게 하는 게 일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 토끼 아줌마가 마켓에 갔어요. 장바구니는 언제나 토끼 아줌마 팔에 있고요. 장을 보러 가서 배도 사고 샐러드 할 것도 사고 이것저것 신선한 걸로 골라 담았대요. 진수성찬을 준비했대요. 토끼들에겐 신선한 게 최고니까요. 이렇게 많이 차려져 있는데 토끼 아빠가 생각하기에 뭔가 허전했어요. 부드럽고 동그랗고 아주 조그만 아기 토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날 저녁에 누군가가 문을 조심스럽게 똑똑똑 두드렸대요. 문을 열었더니 집 앞에는 천사가 써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토끼 아저씨하고 토끼 아줌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기뻐서 곧 아기 토끼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토끼는 귀가 길고 털이 새하얗고 이름은 미피래요. 그리고 수탉이 병아리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젖속도 미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병아리들이랑 미피랑 함께 놀기를 바랬지만 토끼 아줌마는 미피가 아직 너무 작아서 아직은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친구들을 다 보냈어요. 잘 시간이 됐고 닭하고 병아리하고 젖소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토끼 아저씨는 빨리 문을 닫고 미피는 잠들었어요. 저는 이 책의 제목 자체가 미피라고만 적혀 있지만 저는 이 책의 이름을 미피의 탄생으로 짓고 싶어요. 어릴 때 한국어로 이 책을 읽었었고요. 얼마 전에 다시 읽었을 때는 역시 독일어로 만나서 이 내용이 한국어 책과 같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제가 뒤쪽을 살펴보니까 2017년에 다시 출판이 되었지만 1963년 이 작가인 딕 브루너가 그의 그림과 글을 그대로 출판했다고 적혀 있어요. 분명히 어릴 때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읽어봤을 때 그림은 분명히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내용은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인 거예요. 미피네 집, 정원의 꽃, 이웃인 병아리, 가족들, 그리고 젖소, 천사들까지 그림은 다 기억이 나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제 딕 브루너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이 작품의 작가 딕 브루너는 네덜란드의 사파가였고요. 2017년도 작년 2월에 89세의 나이로 세상 저편으로 가셨어요. 딕 브루너가 만든 미피가 고전이 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딕 브루너는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했지만 집안 대대로 그래픽 디자인 출판을 경영하는 출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예쁜 책을 접하는 일들이 아마 많았을 거예요. 색을 쓰는 방법도 아마 출판할 때 가족들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겠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미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 책은 1963년에 출판된 모습 그대로이고요. 완전 처음에 미피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미피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미키마우스도 처음에는 사실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름도 달랐어요. 스팀보트 윌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짧은 카툰에서 보여지는 미피의 그런 폭력적인 성격을 고치고 또 미키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야 대중들한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듯 캐릭터도 진화를 합니다. 하지만 딕 브루노는 미피를 만들 때 변하지 않는 3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컬러, 표정, 캐릭터들의 모두 정면을 응시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딕 브루노는 컬러를 쓸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원색을 사용했고요. 딕 브루노가 미피를 처음 탄생시켰을 때 귀는 크고 또 입이 X 표시인 이유가 미피는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진 큰 귀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는 말을 더 잘 들으라고 이런 캐릭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캐릭터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피가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제 인생을 바꿔준 그림책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봐왔던 그림책이기도 하고 저도 언젠가 그림책을 만들려고 하는 한 사람으로서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그림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직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바꿔준 그림책으로 이 책을 선정을 했어요. 사람들은 각자 어린 시절에 읽었던 그림책 중에서 인상이 깊고 자기한테 소중한 그림책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책 중에 하나가 미피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림책의 기본을 미피로 설정을 해두고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라든지 아이들이 그림과 어떻게 대화하고 싶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낸 그림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림책의 역할이에요. 제가 앞서 그림만 기억이 나고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당황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책을 볼 수 있는 연령대는 말을 하기 전이나 바로 직후, 그러니까 0세에서 3세 사이인데요. 그때는 당연히 글을 읽을 수가 없었죠. 엄마가 읽어주거나 혹은 그림책을 혼자 보면서 혼자서 상상했을 거예요. 아, 이런 내용이었을 거다라고 그림만 보면서 상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오늘 처음 이해한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연령대의 그림책의 역할은 바로 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들, 그 대상, 이 아이들이라는 거, 그 그림에 가장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한때 디자이너이기도 했는데요. 좋은 디자인은 롱 라스팅이라고 배웠어요.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미피가 1955년도에 태어난 이래로 60년이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만하면 미피는 그림책계의 고전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비록 미피의 모습은 조금씩 현대에 맞게 살짝씩 변했지만 미피가 품고 있는 성격이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미키마우스는 매스컴을 타면서 캐릭터 자체가 대중에 맞게 폭력적인 성격에서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하긴 했는데 미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은 딕 브루노의 일러스트와 텍스트 그대로 아주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엄마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고 아빠는 정원을 손질하는 등 젠더의 역할이 좀 분명하게 나와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책을 읽어주기 꺼려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글을 몰라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지만 부모님은 어쩌면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아이들은 아직 글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딕 브루너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감을 썼다는 점, 미피와 그 친구들은 늘 정면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들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림을 기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세에서 3세 사이의 그림책은 제 경우를 보더라도 어차피 텍스트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안녕!